안녕하세요, 곰곰이 큐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그나로크 직업 총 20종의 캐릭터 선택 가이드 영상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각 부분별 랭크를 매겨봤습니다. A등급은 매우 좋음, B등급은 좋음,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나쁨, E등급은 매우 나쁨입니다. 파밍력은 몬스터 사냥과 잡템 수집 효율에 대한 랭크입니다. 보스전은 대보스전 1대1 능력치를 말하며 가성비는 고가 귀속 장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 즉 설아셋부터 글레이시아 또는 게오보르그까지의 캐릭터 능력치 성능비를 표시한 것입니다. 기동력은 해당 직업의 이동속도 버프나 유틸성을 기반하여 측정했고, 생존력은 몬스터에게 견뎌내고 회복하는 능력치를 종합적으로 계산했습니다. 피로도는 키보드나 마우스 클릭 횟수나 키의 복잡한 작동 방식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로감을 생각해봤으며 난이도는 1차부터 3차 직업까지의 육성 난이도를 표시했습니다. 육성 난이도의 경우 장비 수준에 따라 상이하기에 프로모션 장비 유지의 맨땅 세팅으로서의 난이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재력은 장비가 고급화될수록 캐릭터의 능력치가 향상될 가능성을 표시했습니다. 유저마다 의견 견해는 다를 수 있으므로 재미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직업은 드래곤 나이트입니다. 드래곤 나이트는 소드맨과 나이트 거쳐 전직 가능한 4차 직업으로 높은 체력과 높은 공격력을 지니고 있어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가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점 하나를 꼽으라면 룬나이트 시절부터 사용 가능한 룬이라는 것을 이용해 공격력과 방어력을 올리는데 이 룬을 소비하지 않으면 다른 직업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진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제적으로 룬이라는 소비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지만 이 룬이라는 것의 가격이 생각보다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룬만 있으면 장비가 조금 부실해도 사냥이 막힘없이 잘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드래곤 나이트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원거리 체력 기반 비크리 계열인 브레스 드래곤 나이트. 두 번째론 평범한 크리티컬 근접 기반의 핵앤드 슬래셔를 사용하는 헥스 드래곤 나이트. 세 번째론 평타 캐릭터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평타 드래곤 나이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매드니스 크래셔를 사용하는 드래곤 나이트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활용 가능성이 낮아 그냥 그런 스킬도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드래곤 나이트든 3차 전직인 룬 나이트에선 평타 기반으로 사냥하는 것이 장비값을 아끼고 룬만 이용해 편하게 클 수 있습니다. 이그니션을 활용한 육성 방법은 강력하고 편하지만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편입니다. 저자본 혹은 무자본 유저분들은 검사 땐 매그넘 브레이크, 나이트 땐 브랜디시 스피어, 룬 나이트 땐 튜리룬과 럭스룬을 활용한 평타 기반으로, 육성 후 드래곤 나이트부턴 핵앤드 슬래셔를 활용한 헥스드나로 육성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소비 아이템 많이 쓰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은 추천드리기 힘든 유형입니다. 드래곤 나이트는 컨센트레이션으로 인한 경직 완화 스킬도 있고 기승 스킬로 인한 이동속도 증가와 소지 한계량이 높은 캐릭터이며 룬으로 인해 방어력과 포션 회복량까지 높아 각종 유틸성도 좋은 캐릭터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임페리얼 가드입니다. 임페리얼 가드는 소드맨에서 나이트가 아닌 크루세이더로 전직 시 전직 가능한 4차 직업으로 드래곤 나이트와는 다르게 방어적인 유틸이 뛰어난 캐릭터입니다. 임페리얼 가드의 유형은 근접 스킬 기반의 오버임가, 원거리 크리티컬 기반의 레디언트 임가, 세 번째론 크로스레인이라는 마법 공격을 활용하는 마공 임가 세 가지입니다. 임페리얼 가드는 드래곤 나이트와 달리 방패를 착용하고 HP도 높으며 방패를 활용하여 방어력을 높이는 스킬까지 지니고 있으며 각종 상태 이상의 탁월한 방어적인 보조 스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탄탄한 캐릭터가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 임페리얼 가드의 경우 저자본 혹은 무자본 유저에게 정말로 추천드리기 힘든 면이 많은데, 그 이유는 육성 과정 혹은 완성형 장비 중에 제법 고가의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참, 네 번째 유형인 쉴드 임페리얼 가드를 소개 안 했네요. 너무나 개똥 스킬이라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뭐 그런 스킬이 있습니다. 쉴드 슈팅이라는 라그나로크 3대 똥 스킬이 말이죠. 아무튼간에 방어적인 스킬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일명 코어 장비라는 것들을 구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육성이 처참한 편입니다. 임페리얼 가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육성 결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섀도우 크로스입니다. 섀도우 크로스는 시프에서 어쌔신 전직 후 전직 가능한 4차 직업입니다. 섀도우 크로스는 현재 실용성 있는 유형이 세비지 임팩트를 활용하는 유형 한 개뿐입니다. 나중에 장비가 추가 출시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현재론 그렇습니다. 섀도우 크로스는 양손 무기인 카타르 계열을 주로 사용하기에 방패를 착용하지 못해
방어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 말고 거의 단점이 존재하지 않는데 근접 캐릭터 중 공격적인 면이 확실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를 꼽자면 독약병을 소비해서 공격력 증가를 하는데 이 치명적인 독 부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직업보다 공격력이 훨씬 떨어져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독약병 가격이 부담될 수 있겠으나 후반 가면 이마저 단점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 이유는 독약병은 쓰지만 독약병보다 훨씬 비싼 만화수를 아끼는 캐릭터라는 점인데요. 현재 라그나로크에선 만화를 회복시켜주는 만화수가 100만 제니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섀도우 크로스는 단돈 몇만 제니에 이 만화수와 동일한 폭신이라는 신독 중 하나를 사용 가능합니다. 섀도우 크로스의 최대 장점은 파밍 특화 부분인데요. 보통 다른 캐릭터는 이동기나 돌진기 후 공격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섀도우 크로스는 공격 스킬이 이동까지 되는 공격이라 이동과 공격이 한 번에 이뤄지는 특징이 있어 원킬만 낸다면 어느 사냥터든지 탑티어급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잡템 주어 제니버는 유형의 플레이를 선호한다 하신다면 섀도우 크로스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섀도우 크로스는 파밍 특화 부분뿐만 아니라 보스전도 탁월하여 인던을 반복하여 제니를 버는 인던배럭 특화적인 부분도 좋은 캐릭터입니다. 특이하게도 무자본과 고자본 유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특이 성향을 가지는 캐릭터네요. 섀도우 크로스는 다른 근접 캐릭과 다르게 무기에 독속성 부여가 된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이 되겠네요. 다음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어비스 체이서입니다. 어비스 체이서는 쉬프에서 어쌔신이 아닌 로그로 전직시 전직 가능한 4차 직업 명칭입니다. 어비스 체이서는 근접 비크리 유형의 단검 어체, 마법 공격을 하는 마공 어체, 활 스킬을 사용하는 활어체세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유형도 다양하고 키우는 맛도 있어 상당히 개성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어느 분야든 각 유형을 대표하는 직업군에는 못 미치는 감이 있어 평생 이류 직업이라는 느낌이 강해 그건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네요. 맨땅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유형은 3차 섀도우 체이서 땐 단검 유형인 페이탈 메나스로 사냥하다가 4차 전직인 어비스 체이서 때부터 마공 형태로 육성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모션 캐릭터는 스킬, 스테이터스 초기화권이 무료로 들어와 있으므로 이런 식의 육성 방식이 가능합니다. 마공 어비스 체이서는 마검 유형과 거의 동일합니다. 저렴한 장비로 고효율이 나는 유형은 마검 마공 유형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단검은 고점으로 갈수록 안 좋고 활 유형은 세팅이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유형은 윈드호크입니다. 윈드호크는 1차 전직인 아처에서 시작해 헌터로 전직 시 전직 가능한 4차 직업 명칭입니다. 윈드호크는 체력이 낮고 방패를 들지 못한다는 최대 단점이 있지만 강력한 광역 공격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1대1 보스전에서 탁월한 대보스전 능력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워그 탑승과 이동속도 증가 버프, 속성 화살의 스위칭으로 인한 속성의 자율화 등등 여러가지 장점이 돋보이는 캐릭터지만 단 돌진기의 부재와 낮은 체력, 범위 공격의 연사력 제한 등으로 잡템 줍는 파밍 활동에선 적합한 캐릭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윈드호크 전직하기 전까진 스나이퍼 스킬인 샤프슈팅을 주력으로 하여 레벨링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력한 대보스전 누킹이 가능한 캐릭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캐릭터는 트루바드루와 트루베르입니다. 트루바드루는 아처에서 바드로 전직시 전직 가능하며 트루베르는 아처에서 댄서로 전직시 가능한 4차 직업이지만 바드는 남자 캐릭터만, 댄서는 여자 캐릭터만 선택이 가능하므로 성별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남캐인 트루바드루는 글로벌 쿨타임을 30% 줄여주는 브라기의 시가 있으며 여캐인 트루베르는 공격 속도를 대폭 강화해주는 버프인 스윙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두 캐릭터를 크게 나누는 것이며 저자본은 남캐가, 고자본은 여캐로 육성하기 용이합니다. 보조적인 목표라면 각 스킬의 다름을 숙지하심이 좋아 보이네요. 바드와 댄서, 민스트럴과 원더러의 스킬은 다르지만 트루바드루와 트루베르의 스킬은 다르지 않습니다. 경험치 증가 버프인 김서방 돈 벌었네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기에 보조 계정에 하나쯤 만들어두면 캐릭터 육성 목적으로 요긴하게 쓰이는 직업입니다. 트루바드루와 트루베르는 원거리 비크리 유형과 마법 공격 유형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둘 다 단순 레벨링 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저는 마공 유형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추가 신규 스킬이 생기고 버프를 많이 받은 마공 클래스가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초보자 맨땅 유저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건 100레벨부터 200레벨까지의 3차 구간이 아무런 장비 투자 없이는 어떤 유형이든 답답하게 느껴진다입니다. 보조 스킬이 강력한 캐릭터들 특징이 초반 구간 사냥이 힘들다는 점인데요.
이 점을 숙지하시고 육성 바랍니다. 추천드리기를 바드를 선택 후 진동잔향으로 육성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첫 번째 캐릭터로 보조 클래스 자체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약간의 투자 후 캐릭터를 키운다면 스트레스 없이 더 편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트루바드루와 트루베르의 최대 장점은 화살 변경만으로 공격 속성 선택이 자유롭다는 점이고 4차 전직 후부터는 혼자서 합주 스킬이 사용 가능해 솔플이라도 남들보다 더 높은 경험치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비 없이 초반 구간 넘기기가 다소 힘든 편이며 고점으로 가도 다른 캐릭터엔 미달될 가능성이 있지만 마공 타입은 신규 장비가 업데이트 된다면 고점 단계도 엄청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긴 합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마이스터입니다. 마이스터는 머천트에서 블랙스미스로 전직 시 전직 가능한 4차 직업군 명칭입니다. 마이스터는 근접 스킬을 활용하는 도끼 마이스터, 원거리 스킬을 활용하는 스파크 마이스터 두 가지 직업군이 있습니다. 마이스터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아이템을 한 번에 여러 개 줄 수 있게 해주는 스킬인 탐욕이 공짜라는 점입니다. 블랙스미스 유형만이 이 스킬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직업군들은 탐욕 스크롤을 돈 주고 사서 쓰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 밖에도 마도기어 탑승 스킬로 인해 이동속도 증가, 원거리 피해 면역, 높은 방어력과 더불어 높은 소지 한계량, 웨폰 퍼펙션으로 인한 무기 페널티 삭제 등 너무나 좋은 유틸 버프, 패시브 스킬들을 탑재하고 있는 유틸왕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편의성 때문에 라그나로크에서 자동 사냥을 일삼는 일명 매크로들이 이 마이스터를 선택하고 있어 마이스터는 매크로나 하는 직업 아니냐라는 안 좋은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매크로 단속을 안 하고 방관하는 게임사가 제대로 일을 할 때까지 오명을 씻진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다른 직업에 비해 밸런스 패치 때마다 상향폭이 미비해서 캐릭터의 고점도 상당히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스킬이 마도기어 탑승시 사용 불가라는 페널티를 걸어 확실히 마이스터는 뭔가 모르게 눈치 보며 견제하며 벨패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맨땅 초보자분들껜 근접 스킬을 활용하는 도끼 마이스터 유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바이올로입니다. 바이올로는 머천트에서 알케미스트로 전직 후 전직 가능한 4차 직업 명칭입니다. 마이스터처럼 상인에서 파생되는 직업이기에 노점 개설, 소지한 계량 증가, 오버차지, 디스카운트 등 다양한 유틸 스킬을 탑재하고 있으며 인퀴지터를 제외하면 전 클래스 중 가장 빠른 이동속도 증가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문클루스라는 소환수를 이용해 각종 유용한 버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용 물약을 제조하여 HP 흡수 스킬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룬나이트처럼 사냥 지속돼 지속적으로 제니를 소비하는 소비 아이템을 사용하여 경제적인 부분은 부담이 됩니다. 각종 유틸성이 좋은 캐릭터이나 동일 아이템 기준으론 다른 직업보다 데미지가 나오지 않아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직업이고 고점으로 가기 위한 스펙 허들도 높은 편입니다. 이래저래 이유로 초보자분들에겐 추천할 만한 직업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3차 직업 때 주력 스킬인 카트 캐논의 데미지도 장비가 부실하면 처절할 정도로 나오지 않아 3차 직업 때부터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이올로의 유형은 근접 비크리 계열인 근접 바이올로와 원거리 크리티컬 기반인 메이에믹 손즈를 활용하는 손즈 바이올로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나 근접 캐릭터 쪽은 상향폭이 미비해 추천드리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카디날입니다. 카디날은 어콜라이트에서 프리스트로 전직하여 전직 가능한 4차 직업입니다. 카디날의 유형은 크리티컬 기반 물리 스킬인 페티티오를 사용하는 페티 카디날과 마법 공격인 아르비트리움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마공 카디날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물리 기반의 캐릭터라도 3차 직업인 아크비숍된 마공 스킬인 아도라무스를 활용하여 육성을 하다가 4차 직업 돼서 스킬 초기화, 스탯 초기화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카디날의 장점이라면 각종 전투 보조 스킬과 회복 스킬을 가지고 있고 파티원에게까지 버프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조 캐릭으로서 하나 키워두면 쓰임새가 무궁무진하지만 반대로 주 캐릭터로 키우기는 제일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 카디날의 장점은 강력한 버프 스킬로 인한 자체 데미지 증가가 최대 장점인데 각종 사냥터의 몬스터들이 디스펠을 쓰게 되면 이 버프들이 대부분 날라가 그 장점이 사라진다는 점. 또한 상급 귀속 장비인 디멘션즈 크라운 제작 전엔 돌진기가 없어 짧은 사거리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점. 마공 카디날의 경우 낮은 연사력으로 인한 답답함과 성속성 원툴이라 사냥터 제약이 많은데 특히 인던에서도 성속성의 상극인 독속성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조 캐릭터로서 하나쯤 있으면 좋은 캐릭이나 주 캐릭터로서의 선택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캐릭터라고 생각하네요. 맨땅 유저 시각에서 봐도 좋은 캐릭터는 절대 아닙니다. 3차 직업의 아도라무스는 장비가 갖춰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장비가 부실할 경우 생각보다 낮은 데미지에 좌절하게 됩니다. 더욱이 스킬이 해당 블루잼스톤을 한 개씩 소비하는 스킬이라 다량의 블루잼스톤 소비로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직업은 인퀴지터입니다. 인퀴지터는 어콜라이트에서 몽크로 전직 시 선택 가능한 직업입니다. 인퀴지터는 라그나로크 이동 유틸 중 최고의 사기 스킬이라 일컨능 공신탄령을 지니고 있는 게 최고의 강점입니다. 라그나로크에서 가장 기동성이 좋은 직업이지만 이를 견제하기 위함인지 일부 던전은 공신탄령이 금지되어 있는 맵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인퀴지터의 유형은 원거리 크리티컬 기반 스킬인 포카신탄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포카인키, 체력 기반 근접 물리 스킬인 멸화격을 사용하는 멸화인키, 이두 유형보단 선택이 적은 비주류 유형이나 근접, 크리티컬 기반의 단제를 사용하는 단제인키 이렇게 세 가지가 보편적인 유형입니다. 멸화격 유형은 가성비와 고점 포텐셜 모두 뛰어난 유형인데 그 이유는 최대 체력에 따라 캐릭터의 피해량도 상승한다는 특이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동성, 생존, 딜링 모두 출중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다소 귀찮은 연계 방식의 스킬 유형을 따르지만 적응만 한다면 타 캐릭보다 높은 한방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파괴력 있는 유형입니다. 단점을 꼽자면 3연계 스킬 방식이기에 피지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여기서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리는 편입니다. 또한 특별한 체력 기반 근접 딜러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장비를 맞추고 나서 다른 캐릭터로 전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단점을 제외하면 맨땅 유저에게도 추천할 만한 캐릭터임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3차 직업인 수라 단계에서 연계 오포만 잘 활용할 줄 안다면 프로모션에서 지급하는 일루시온 장비 수준이라도 200까지 아주 막힘없이 사냥이 잘 되는 편입니다. 또한 교복급 장비인 설화 방어구 수준에서도 250레벨까지 막힘없이 원콤보 사냥이 가능하므로 가성비가 미친 캐릭터긴 하죠. 포카 신탄 유형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공신탄령과 가장 시너지가 좋은 즉시 발동형 스킬을 탑재하고 있지만 장비가 조금만 부실해도 데미지가 형편없게 나오는 스킬이라 저자본 유저에게 적합치 않은 유형입니다. 단제의 경우는 멸화격과 비교하면 특별한 장점이 없고 고점 장비가 아직 미출시 중이라 잘하지 않는 유형이죠. 맨땅 초보자 분들께 몽크 땐 탄지신통, 수라 땐 호포, 인퀴지터 땐 멸화격으로 사냥하는 유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아크메이지입니다. 아크메이지는 매지션을 거쳐 위저드로 전직 시 선택 가능한 4차 직업 유형입니다. 마법사의 근본답게 강력한 마법을 다수 탑재한 다재다능한 캐릭터입니다. 아크메이지는 장비에 따라 스킬 선택이 약간 변하긴 하지만 특별히 어느 한 가지 스킬트리를 쭉 타진 않는 편입니다. 라디아스라는 스킬로 인해 라그나로크 캐릭터 중 가장 스킬 사거리가 길고 리코그나이즈 스펠로 인해 항상 최대 데미지가 나오는 마법 직업군입니다. 다양한 속성의 마법이 존재해 사냥터나 인던에서의 제약도 적은 편이죠. 몬스터의 내성을 깎는 커미트도 장판기와 너무 잘 어울려 보스 잡는 능력도 탁월한데 준 교복급 장비라 할 수 있는 글레이시아 장비로 가장 많은 인던 보스를 점령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 가성비템 깡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은 이동 스킬이 전혀 없는 뚜벅이라는 점이고 SP 수급이 좋지 못해 SP 물약과 회복 아이템을 다량 소비할 가능성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가성비 장비로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 유저들 사이에서 강캐 이미지가 강해서 아크메이지 클래스가 발표 때마다 상향안에서 빠져있다는 점이고 특히 시너지 좋은 장비 업데이트도 미비한 편이며 또한 고점으로 갈수록 강력한 장판 마법을 활용하기 힘든 까다로운 몬스터들이 등장해 저점 상태의 강력함과 너무 대비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업데이트된 아크헤트와 호박농장 같은 사냥터에선 장판 마법을 수시로 지우는 몬스터들이 등장해 장판기 활용이 힘들어지기도 했고요. 다소 저렴한 장비 세팅으로 여러 개의 아크메이지를 만들어 인던 돌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캐릭터인 건 분명하지만 초반의 강력함이 후반까지 이어질진 미지수인 것 같네요. 3차 직업인 워록 시절 땐 커미트 마법서를 활용하여 커미트 사냥을 하게 되는데 프로모션 캐릭터라면 일루시온 장비급으로 200레벨까지 아주 무난하게 사냥이 되는 편입니다. 아크메이지 초반에도 강력한 올블룸과 바일런트 케이크를 활용하면서 막힘없이 사냥이 아주 잘 되는 맨땅 초보 유저께 추천드릴 만한 직업입니다. 앞서 설명한 윈드호크와 결이 비슷한데 잡템 파밍 능력은
좋지 못하지만 대신 인던에서 보스 잡는 능력은 탁월해서 인던 배럭 육성용으로 적합한 캐릭이고 윈드호크보다 대보스전 장비 컷이 낮은 점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엘레멘탈 마스터입니다. 엘레멘탈 마스터는 매지션을 거쳐 세이지로 전직 시 전직 가능한 4차 직업으로 아크메이지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입니다. 아크메이지는 강력하지만 쿨타임이 긴 장판 스킬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편이지만 엘레멘탈 마스터의 경우 쿨이 다소 짧은 장판 스킬을 여러 개 활용하므로 조금 더 스킬 시전 시 답답함이 없는 편입니다. 사냥 능력도 아크메이지와 견줄 만큼 화력이 잘 나오는 편이고 아크메이지와 달리 SP 수급의 곤란함을 겪지 않는 데 이유는 라이프 치환이라는 HP를 소비해 SP로 바꾸는 스킬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킬 데미지를 올려주는 정령 소환이 아크메이지의 클라이막스보다 쓰기 불편하며 사냥터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내 화력이 부족할수록 정령의 생존도 줄어들어 그런 점이 귀찮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대보스전 능력을 볼 때 아크메이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이런 점 때문에 아크메이지보다 주캐릭으로서의 선택을 적게 받는 편입니다. 3차 전직인 소설어 단계에서 사이킥 웨이브와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주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부스터 장비와 시너지도 좋아 사냥이 아주 막힘없이 잘 되는 편입니다. 또한 부족한 화력을 시간의 손재주 부츠에 폭주하는 마법을 활용하면 장비가 부실해도 워록 이상으로 사냥을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아크메이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마법 직업군을 키우려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신키로와 시라누이입니다. 여기부턴 확장 직업군 설명인데요. 확장 직업군은 검사, 공수, 도둑, 상인, 복사법사의 기본 6직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이후에 만들어진 전승이 필요 없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신키로와 시라누이는 닌자에서 파생되는 직업으로 남캐인 카게로우에서 전직하는 것이 신키로이며 여캐릭인 오보로에서 전직하는 것이 시라누이입니다. 보통 둘의 능력치는 유틸성이 좋은 신키로가 좋은 편이나 현 최종 장비인 디멘션즈 룬, 크라운의 능력 설계가 성별에 따라 나누어져 있어 남자 캐릭터는 물리 유형으로 여자 캐릭터는 마공 유형으로 키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키로와 시라누이의 유형은 근접 크리티컬 기반의 그림자 1섬을 사용하는 1섬 신키로와 원거리 기반인 회전 굴절 장악 구축 등을 사용하는 원거리 닌자, 또한 마법 공격을 사용하는 마공 시라누이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닌자 클래스는 체력이 낮고 방패를 착용하지 못해 생존이 좋지 못하다는 공통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100레벨부터 200레벨까지의 육성 스킬이 다른 3차 직업군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어 장비가 부실할 경우 육성이 매우 막히는 편이라는 단점이 있네요. 그러나 4차 직업이 되면 원거리 닌자는 장비 수준에 비해 준수한 데미지를 내고 타격수가 높아 HP나 SP 흡수 장비와의 시너지가 좋고 그림자 1섬의 경우 높은 스킬 개수로 원킬 장비 컷이 낮은 편이며 마공 시라누이의 경우 이번에 추가된 신규 버프 스킬로 인해 걸출한 한방 딜량이 나온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공격기 대부분이 범위가 좁은 건 단점이네요. 그리고 신키로와 시라누이는 좋은 이동 유틸기인 스며들기와 녹아내리기가 있어 기동성 부분에서 인키지터와 바이올로 다음가는 기동성 발군의 캐릭터입니다. 최종 직업 가기 전 카게로우와 오보로 단계에선 물리의 경우 원거리 스킬인 나나를 사용하는 게 보통이며 마법 계열은 빙정락과 폭염용 삭풍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킬 자체의 능력이 부족한 편이라 200레벨까지의 육성이 순탄치 않아 무자본 유저에게 추천드리기 힘든 직업군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나이트워치입니다. 나이트워치는 건슬링거에서 파생되는 최종 직업으로 리벨리온에서 200레벨 달성 후 전직하게 됩니다. 라그나로크에서 유일하게 총기류를 다루는 직업이며 다양한 총기 계열 무기 착용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글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단점은 낮은 HP량과 방패를 착용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생존이 극악입니다. 같은 원거리 딜러인 윈드호크와 비교해도 최대 체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다양한 총기류 가운데 라이플과 리볼버를 제외하고 쓸만한 스킬이 많지 않아 선택지만 많을 뿐 결국 선택하는 건 라이플이나 리볼버 계열입니다. 집중 조준으로 인한 한방딜이 강력하여 체력 낮은 보스를 순식간에 잡아내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라그나로크의 보스 몬스터의 최대 HP량이 늘어나면서 지속 딜링 능력이 더 중요시되고 이 부분에서 다른 원딜러인 윈드호크와 비교되면서 완전히 윈드호크 하위호환 느낌이 강합니다. 훌령사처럼 방패 착용이 가능한 직업도 아니며 윈드호크처럼 지속 딜링이 좋은 편도 아니고 어비스 체이서처럼 디버프 활용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마이스터처럼 방어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기 매니아만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무거운 총알을 다량 가지고 다녀야 하지만
최대 무게량이 적은 편이며 소비되는 탄환도 활계열 직업군들보다 많은 수를 소비하게 돼서 무게 압박도 심한 편입니다. 일명짭 공신이라는 단거리 도약 스킬인 펄른 엔젤이 있지만 리볼버만 장착할 때 한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10회 이상의 연속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활용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집중조준이라는 일명 말뚝 버프 스킬도 넉백을 시키는 보스가 등장하면서 이 스킬 또한 활용이 때에 따라 제약됩니다. 속성탄이 존재하여 속성의 자유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로지 성속성 탄환만 장착 시 사용 가능한 플래티넘 알터라는 좋은 버프 스킬 덕분에 투사체 캐릭 주제에 엘레멘탈 컨버터를 쓰는 직업입니다. 하위 직업인 리벨리온 단계에선 장비가 좋다면 나름 시원한 사냥이 가능하지만 쿨타임이 긴 스킬인 라운드 트립을 사용할 때 장비가 부실하면 딜컷이 나오지 않아 사냥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원딜러들과 비교를 하자니 장점이 안 보여 완전 똥개 설명처럼 보이지만 설명드린 것보단 그래도 좋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최종 장비인 디멘션즈 관련 템들은 나름 괜찮게 뽑힌 편이라 고점 사냥 능력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장비로 컨텐츠를 즐기기엔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결론은 무자본 소자본 유저에겐 추천드리지 않으며 총기의 낭만을 가지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천재입니다. 천재는 태권 소년에서 전직하는 직업군으로 권성과 성재를 거쳐 전직을 합니다. 천재는 원거리나 마법 스킬이 없이 오로지 근접 스킬만 가지고 있는 퓨어 근딜러 성격의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폭풍 너프를 먹고 팔다리가 잘려나간 캐릭터로 천재의 특유의 타격감을 선호하는 분들만 선택하는 매니악한 캐릭터가 현주소 같네요. 천재의 장점은 높은 연사력으로 인한 타격감과 쾌감을 즐길 수 있다는 거고 그로 인해 HP와 SP 흡수 능력을 가진 장비 활용이 빚을 바라는 직업군입니다. 또한 특정 몬스터나 맵에서 특별한 능력으로 한정된 몬스터에게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 계열의 특징인 7가지 속성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 속성 제약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앞서 말했듯 한방딜이 센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보다 빠른 연사력으로 몬스터를 잡아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100레벨부터 200레벨까지의 성재 단계에선 한방딜 위주로 사냥을 하는 것에 비해 전직하면 조금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죠. 천재의 유형은 비크리 근접 물리의 천얼과 태천 1월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달 천재가 있고 크리티컬 근접 물리 계열 스킬인 찬양과 태천 1량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태양 천재가 존재합니다. 별 스킬도 있긴 한데 미칠 듯한 너프로 고인이 되었으므로 상향 먹기 전까진 그냥 보내줍시다. 천재는 저자본 유저에게 추천드리기가 조금 고민되는 직업군인데요. 그 이유는 캐릭터 너프 후 벨페 때 버프는커녕 디멘션즈 룬크라운으로 밸런스를 잡아서 디멘션즈 세트 맞추는 게 반강제적인 직업이라는 점입니다. 룬크라운은 귀속 장비로서 직접 재련 시 인챈트를 안 해도 10억에 가까운 제니가 들어가게 되며 평판치를 올려 제작해야 하기에 시간도 다량 소비되는 장비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이걸 착용해야 다른 직업군과 겨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니 맨땅으로 천재를 키운다는 건 이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기에 라그나로크 중급자 이상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3차 육성 구간인 성재 시절엔 태양 스킬인 홍영각과 태양 폭발로 육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영도사입니다. 영도사는 태권 소년에서 파생되는 직업으로 소울링커와 소울리퍼를 거쳐 영도사로 전직하게 됩니다. 영도사는 각종 부적과 영혼 스킬로 회복, 방어, 유티를 담당하여 버프 마법도 다량 보유한 직업입니다. 태권에서 넘어온 캐릭터라 따뜻한 바람으로 7가지 속성을 역시 자유롭게 다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주 캐릭이나 카딘할 때 설명드렸듯이 라그나로크 직업은 보조 스킬이나 유틸 스킬이 좋을 경우 화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영도사 또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맨땅 육성에 적합하다 보기 힘든 캐릭입니다. 영도사는 부적 계열 공격기와 영혼 계열 공격 스킬로 나뉘는데 요즘은 보통 부적 관련 쪽으로 육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소울리퍼 땐 에스파와 에스우를 활용하여 육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도사의 장점은 보조 스킬이 뛰어나며 장판 마법이 아닌 즉시 시전되는 마법들을 사용함으로 시원한 타격감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점 장비에서의 능력치가 빚을 바라는 직업군으로 하이엔드 세팅이 가능하다면 사냥터의 무법자로 보일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뽐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 장비 수준에서의 능력은 턱없이 낮은데요. 지속적으로 딜을 넣어주는 장판 스킬과 달리 득발기 마법들은 한방 데미지가 안 나오면 터져날 정도로 누적 딜량이 적게 나오는데 영도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 정도 현질할 각오가 있는 분들이 하시길 추천드릴 만한 직업군입니다. 보조 캐릭터인 카디날과 연주 계열 직업 다음으로 구비해두면 좋은 보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주력 캐릭터로 키우진 않아도 보조 스킬 활용 목적으로 키우는 분들도 많은 직업군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직업군은 홀령사입니다. 홀령사는 노비스가 아닌 도람족을 선택하여 육성해야 하는 캐릭터입니다. 소환사부터 쭉 200레벨까지 육성하게 되는 캐릭터로 200레벨 될 때까지 어떠한 전직이나 전승이 없는 심플한 캐릭터입니다. 인간족보다 크기가 작고 고양이 모습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좋은 유틸기들이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라그나로크에서 공격과 방어와 보스전과 파밍 능력, 이동, 유틸 모든 부분으로 볼 때 가장 황금 밸런스를 가진 것이 이 홀령사가 아닌가 싶네요. 홀령사의 유형은 물공과 마공 두 개로 나뉘는데 물공의 경우 원거리 크리티컬 기반 스킬인 호고공 난타를 활용하며 마공은 범위형 장판 스킬인 혈록의 이세바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회복기도 있으며 버프기도 있고 이동 유틸기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낮은 확장 클래스의 단점을 보완해줄 방패 착용도 가능하며 지팡이 계열을 사용하기에 무기 페널티 또한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장비 세팅 시 공격 속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고 최종 장비인 디멘션즈가 물공 쪽은 좀 애매하게 나온 편이라 아쉽고요. 또한 마공 클래스는 디멘션즈 세트는 좋지만 요즘 몬스터들이 제다 장판을 지우는 몬스터들이 출현해 장판기 하나가 전부인 홀령사가 타격이 제일 심한 모습입니다. 아크메이지 견제 차원에서 장판기를 지우는 것 같은데 어째 타격은 마공 홀령사가 제일 크게 있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개발자님들? 물공 홀령사를 지향하든 마공 홀령사를 지향하든 200레벨 되기 전인 소환사 단계에선 마공 유형인 개박하 메테오를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물공 스킬인 피키마구 쪼기와 루나틱 당근난타 스킬이 너무 개똥 스킬이라 굳이 할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프로모션 때 스킬 초기화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마공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자본 유저라면 특히 절대적으로요. 저렴한 장비나 프로모션 맨땅 장비로 육성하기엔 마공 홀령사가 괜찮은데 대신 사냥이 빠릿한 맛은 없고 후반 가서도 손은 편한데 뭔가 심심한 스킬로 지루함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손만 편하면 되는 가성비 좋은 캐릭터를 원하신다면 마공 홀령사를 추천드립니다. 물공의 경우는 천재만큼이나 빠른 쿨타임을 가진 스킬로 경쾌한 타격감을 가지는 유형입니다. 보스전 또한 탁월한 편이라 사냥 보스전 둘 다 준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하이퍼노비스입니다. 하이퍼노비스는 슈퍼노비스에서 전직하는 직업으로 근접 물리와 원거리 물리 마법 공격 형태로 나뉩니다. 하이퍼노비스의 최대 장점은 많은 1차와 2차 스킬 선택 권한이 주어져서 엄청난 유틸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사가 가지고 있는 민불과 워프, 또한 상인 계열의 오버차지와 소지한 개량 증가, 또 푸시카트까지 배울 수 있죠. 무슨 스킬을 배울지 고민이 될 정도로 유틸 스킬 깡패라 불릴만한 캐릭터입니다. 단점은 낮은 HP량을 꼽을 수 있겠네요. 방패를 착용해서 망정이지 라그나로크에서 가장 낮은 H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형이 세 부류로 나뉘긴 하지만 근접 스킬 유형과 원거리 스킬 유형이 아직까지도 똥 스킬로 분류되고 있어 현재 대부분 마공 형태로 육성을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슈퍼노비스 단계에선 프로모션 무기나 프리덤 스틱으로 소설어 스킬인 사이킥 웨이브를 활용하여 육성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설어처럼 폭주하는 마법이 달린 시간의 부츠도 신지 못하고 사이킥도 최대 레벨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이킥 이후에 넣을 마법도 마땅히 없어 다른 마법 직업분들보다 육성이 험난한 편입니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다면 라그나로크 각 팟에서 어느 정도 눈치 안 보고 사냥할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무자본 유저에겐 추천드릴 만한 직업은 아니란 생각은 드네요. 그래도 하이퍼노비스가 된다면 다른 직업 부럽지 않을 정도로 준수한 딜량을 내는 스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스전은 아크메이지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일반 사냥터에서의 딜량은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그나로크에서 무조건 한 가지 캐릭터만 키워야 한다면 저는 왠지 슈퍼노비스를 키울 것 같습니다. 한 캐릭으로 미친 듯한 유틸기가 죄다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현재까지 라그나로크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봤습니다. 본 채널의 재생 목록에 가시면 각 직업별로 직접 육성했던 라이브 영상들이 다수 있으므로 실제 사냥 모습이 궁금하다면 대충 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